지리산의 깊숙한 곳, 고대의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그곳에서 오후의 마지막 햇살이 황금빛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숲을 마법 같은 고요함으로 감쌌다. 이 거대한 초록 세상 속에서 한 마리의 암컷 호랑이가 지친 몸을 뉘고 쉬고 있었다. 며칠간의 끊임없는 경계로 몸은 피곤했지만 모성 본능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다. 근처에서 뛰어노는 새끼 호랑이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줄무늬 털과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그 새끼는 순수함과 희망 그 자체였다. 어미의 잠깐의 방심 사이 새끼의 눈이 반짝였다.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푸른 나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 연약한 생명체의 우아한 날갯짓에 매료된 새끼는 나비를 따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어미의 보호에서 멀어져 갔다. 섬세하고 덧없는 그 나비는 마치 작은 호랑이를 인도하듯 잊혀진 오솔길을 따라 날았다. 나무잎과 그림자 사이로 조용한 춤을 춰 보였다. 새끼는 점점 커져가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 최면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계속해서 길을 따랐다. 한편 숲풀 사이에 숨어 한 쌍의 눈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시아 흑곰 한 마리가 고독하고 강인한 자태로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다른 이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근육질의 몸은 조용히 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작고 무력한 그 존재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야생의 관찰자였고 고립 본능과 그 특별한 장면에 대한 이상한 호기심 사이에서 갇혀있는 방관자였다. 갑자기 고대로부터 내려온 위험이 그림자로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땅과 나무뿌리와 하나가 된 듯한 몸짓으로 조용하고 빠르게 나타났다. 이 지역의 자연학자들에게도 거의 기록되지 않은 종류의 그 뱀은 새끼 호랑이를 치명적인 포옹으로 감쌌다. 숲의 정적을 찢는 새끼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계곡과 언덕으로 울려 퍼졌다. 절망적인 도움의 외침처럼 말이다. 그 경보에 깨어난 암컷 호랑이는 위험을 향해 달려갔다. 모든 이성을 초월한 모성애의 분노에 이끌려서 말이다. 이어진 싸움은 강렬하고 고통스러웠다. 어미의 날카로운 발톱이 뱀의 단단한 비늘과 충돌했고 뱀은 점점 더 강하게 먹이를 조여갔다. 호랑이의 힘은 거대했지만 적은 무자비하고 예측할 수 없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곰은 가까이에 머물렀다. 멈춘 채로 내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상황의 긴급함을 느꼈지만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공기 중에 만져질 수 있을 정도의 긴장이 흘렀다. 호랑이의 그 시선에는 뭔가 있었다. 조용한 간청, 종족 간의 자연적 장벽을 뛰어넘는 애원이. 망설인 후 곰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현장에서 떠났다.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의 선택은 그를 지우로 이끌었다. 헌신과 자연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 산들을 순찰하는 젊은 산림 보호관이었다. 지우는 고독과 숲의 도전에 익숙했지만 곰으로부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 곰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소통하려는 듯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달라는 긴급한 초대처럼 말이다. 직감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에 이끌려 지우는 일상을 포기하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곰을 따랐다. 배낭 속 무정이에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숲의 소리들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그 자리를 긴장감 있는 정적이 대신했다. 모든 발걸음은 신중하게 내디뎠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멈춰섰다. 호랑이와 뱀이 치명적인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며 현장을 분석했다. 그녀의 훈련받은 눈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거대한 뱀이 새끼 호랑이를 조이고 있었고 어미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 곰의 존재였다. 이런 새 종족의 만남은 자연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존재가 호랑이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배낭에서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훈련에서 배운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향기로운 나무잎들을 사용해 뱀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고대의 방법이 떠올랐다. 한편 곰은 여전히 긴장된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지우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협력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우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다. 야생 동물들, 특히 곰과 호랑이는 보통 인간을 피하거나 위협으로 여겼다. 뱀은 점점 더 강하게 새끼를 조이고 있었다. 새끼의 울음소리가 약해지고 있었고 어미 호랑이의 절망은 공기 중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향기로운 아잎들을 뱀 주위로 뿌리기 시작했다. 이 특별한 식물들은 뱀들을 진정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예상대로 뱀은 갑작스러운 향기에 반응했다. 그것의 몸이 약간 이완되었고 새끼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가 들려 있었다. 뱀의 비늘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새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다. 어미 호랑이는 지우의 접근을 지켜보며 놀라운 자제력을 보였다. 본능적으로는 인간을 공격해야 했지만 그녀는 이 인간이 자신의 새끼를 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숨을 참으며 세심하게 작업했다. 매 순간이 중요했다. 뱀의 비늘 사이로 도구를 밀어넣어 새끼를 감싸고 있는 고리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뱀은 여전히 향기에 혼란스러워하며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우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기회였다. 곰은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위협적이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히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이런 종간의 협력은 자연계에서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운명이 이들을 한 곳에 모은 것 같았다. 마침내 지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뱀의 마지막 고리가 풀리면서 새끼 호랑이가 자유로워졌다. 작은 생명체는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즉시 새끼에게 달려가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성에 넘치는 보살핌이 새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뱀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고 나무 뿌리와 마른 잎사귀 사이로 모습을 감췄다. 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남았다. 하지만 이 정적은 평화로웠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 안도감이 공기를 채웠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장비를 정리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깨닫고 있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산림보호관으로 일하는 이유였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흘렀다. 야생과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호랑이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마치 영혼과 영혼이 소통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자연 보호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곰은 여전히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새끼가 어미의 품에서 안전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주저하는 듯했다. 마치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다. 지우는 곰의 행동이 얼마나 비범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고 다른 종을 도왔던 것이다. 새끼 호랑이는 점차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어미의 따뜻한 혀가 그의 상처를 핥으며 치유의 힘을 전하고 있었다. 작은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이 보였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협력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때 지우는 근처 나무에 설치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야생동물 관찰용 카메라였다. 그녀의 마음이 빨라졌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특별한 순간 새 종족 간의 전례 없는 협력이 기록된 것이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접근했다. 실제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화가 진행 중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귀중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성한 순간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는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우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작별의 인사 같았다. 그 후 그녀는 새끼를 부드럽게 입에 물고 숲 깊숙이 사라져갔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며 고요함이 다시 숲을 감쌌다. 곰도 마침내 떠날 시간이었다. 그는 한 번 더 지우를 바라본 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모습은 마치 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지우는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방금 경험한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카메라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 영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지리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관광객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로운 곳을 방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장면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무정의가 갑자기 삐걱거리며 신호를 잡기 시작했다. 기지에서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무정의를 들었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우, 응답하세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기 지우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위치 확인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곧 복귀하겠습니다. 그녀는 무정의를 끄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푸른 나비 한 마리가 근처 잎사귀 위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나비였다. 그것은 마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기지로 돌아온 후 그녀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회수했지만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 작은 카드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의 상관인 박 팀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우 씨, 이 보고서가 전부인가요? 정상적인 순찰 완료,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팀장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거짓말을 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박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20년간 이 일을 해온 그의 경험으로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니죠? 며칠째 평소와 달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삽입했다. 영상이 로딩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고화질로 녹화된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곰이 그녀를 안내하는 모습, 호랑이와 뱀의 대결, 그리고 새 종족이 함께 새끼를 구하는 전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을 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다. 이 영상이 잘못 사용되면 지리산의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라갔다. 그날의 장소로 다시 가보고 싶었다. 혹시 호랑이 모자나 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평온했다. 싸움의 흔적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자연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그 곰이었다. 그는 지우를 발견하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왔다. 지우는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다. 야생 곰이 인간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곰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친근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곰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인사를 한 것일까? 안녕 친구야. 지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 곰은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후 천천히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작정 공개할 수도 없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은사였던 김 교수를 떠올렸다. 그는 동물행동학의 권위자였고 무엇보다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아, 지우, 잘 지내고 있지? 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교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김 교수는 지우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며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내일 연구실로 와보렴.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내일이 그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호랑이 가족과 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이 소중한 경험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밤이 깊어가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지리산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쳐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서 호랑이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곰도 안전하기를 바라며 그녀는 잠들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김 교수의 연구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 소중한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게 될 것이다. 들어오세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교수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그의 연구실은 수많은 책들과 동물 사진들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그가 연구해온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우야, 앉아라. 차 한잔 할까? 교수는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우는 긴장된 채로 자리에 앉았다. 김 교수는 지우의 표정을 살피며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얼굴에 다 써 있구나. 뭔가 큰 일을 경험했나 보네. 지우는 망설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우야,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보여준다.
나는 40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봐왔어. 말해보렴. 지우는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푸른 나비를 쫓던 새끼 호랑이, 뱀의 공격, 곰의 도움 요청, 그리고 새 종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구조작전까지. 김 교수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나. 김 교수가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 지우는 봉투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삽입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그의 입이 벌어졌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다. 곰이 인간을 안내하는 모습, 호랑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장면, 그리고 새 종족이 함께 새끼를 구하는 전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과학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야. 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종간 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것은 반드시 학계에 발표되어야 해.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교수님,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지리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호랑이 가족과 곰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이 맞다. 하지만 지우야, 이런 발견을 숨기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 우리는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토론했다. 어떻게 하면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 귀중한 발견을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김 교수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며 지리산 국립공원과 협력해서 보호구역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사야. 김 교수가 말했다. 만약 이 동물들이 다시 인간과의 접촉을 피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교수님, 제가 며칠 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야.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우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인가요?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이 영상이 다른 경로로 알려진다면 누군가 카메라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 그때가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우는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확실히 다른 연구자나 공원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점검할 것이다. 그들이 이 영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하겠네요. 지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동물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일 다시 지리산에 가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소통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인간과의 연결을 원한다면 그때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실을 나서며 지우는 한 가지 더 깨달았다. 이 경험은 단순히 동물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종족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이제 그 희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갈지가 그녀의 과제였다. 이른 새벽, 지우는 특별한 마음으로 지리산을 오르고 있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배낭에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왔다. 호랑이가 좋아할 만한 고기와 곰이 즐겨 먹는 열매들이었다. 만약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그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저 멀리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어미 호랑이와 새끼였다. 새끼는 완전히 회복되어 어미 곁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우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어미 호랑이는 지우의 존재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지우 쪽으로 다가왔다. 새끼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행동으로는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다. 안녕 친구들아. 지우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새끼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숲속에서 익숙한 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났다. 지우는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았다. 새 종족이 한 곳에 모인 이 순간은 정말 기적 같았다. 호랑이 가족은 평온해 보였고 곰은 경계심 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배낭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다. 어미 호랑이 앞에 고기를 놓고 곰에게는 열매를 건넸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우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어미 호랑이는 고기 냄새를 맡더니 새끼와 함께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곰도 열매를 받아들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 순간 지우는 확신했다.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연구팀이 이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만약 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미 호랑이도 인간의 소리를 감지했다. 그녀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다. 새끼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했다. 곰도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다. 평화로웠던 순간이 갑자기 위기로 바뀌었다. 지우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호랑이와 곰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해요. 저기 저쪽으로 가세요. 그녀는 손짓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놀랍게도 동물들은 지우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데리고 조용히 숲 깊숙이 사라져갔다. 곰도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연구팀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혼자서 평범하게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 지우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팀장이 물었다. 일상적인 생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이 지역의 카메라들을 점검하러 왔는데 혹시 이상한 영상이나 데이터를 본 적 있으세요?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바로 그 질문이었다. 아니요, 특별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연구팀은 카메라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확인한 메모리 카드는 이미 지우가 바꿔놓은 것이었다. 진짜 영상이 담긴 카드는 안전하게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이 카메라의 최근 영상들이 일반적인 것들 뿐이네요. 한 연구원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동물들이 항상 카메라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답했다. 연구팀이 떠난 후 지우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동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이 비밀을 영원히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오늘의 만남으로 그녀는 확실해졌다. 그들과의 유대는 진짜였고 그것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김 교수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6개월이 흘렀다. 지우와 김 교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국제자연보호연합과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비밀리에 협력하여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했다. 공식적으로는 희귀 생태계 연구를 위한 제한구역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호랑이 가족과 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였다. 오늘은 마침내 그 특별한 영상을 제한된 과학자들에게 공개하는 날이었다.
김 교수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동물 행동학자들이 화상 회의로 참석해 있었다.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종간 협력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 교수가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동물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 너머의 과학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곰이 인간을 안내하는 장면, 호랑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새 종족의 협력으로 새끼를 구하는 전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물행동학과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종간 의사소통과 협력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곰이 인간을 도움 요청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지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지우는 영상 설명을 마친 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종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회의 중에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공원 관리사무소의 연락이었다. 지우 씨, 긴급 상황입니다. 박 팀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랑이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밀렵꾼들이 그 지역에 나타났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들이 그 위치를 알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요. 지우는 회의를 중단하고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다. 김 교수도 함께 따라왔다. 차 안에서 지우는 자책했다. 제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우리의 활동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지우야, 자책하지 마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가 위로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밀렵꾼들이 덫을 설치해 놓았고 어미 호랑이가 그중 하나에 걸려 있었다. 새끼는 어미 곁에서 불안해하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곰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밀렵꾼들을 견제하며 호랑이 가족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공원 관리원들과 함께 밀렵꾼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랑이를 덫에서 구해내는 것이었다. 다행히 덫은 어미를 다치게 하지 않고 단지 움직임만 제한하는 형태였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지우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 극도로 예민한 상태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미 호랑이는 지우를 보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를 믿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지우는 천천히 접근하여 덫을 해제했다. 어미 호랑이는 자유로워지자 즉시 새끼에게 달려가 안전을 확인했다. 곰도 상황이 해결된 것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사건 이후 지우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교육과 보호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6개월 후 지우와 김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동물들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지리산 전체가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자연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어느 날 지우가 다시 그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녀를 맞이했다. 호랑이 가족은 여전히 건강했고 새끼는 이제 거의 다 자라 있었다. 그리고 곰도 여전히 가끔 그곳에 나타났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푸른 나비였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 작은 생명체가 다시 그곳에서 날고 있었다. 마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말이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명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서로 다른 종족이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말이다. 에파임 데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와 지리산 동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기 위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